6월 19일 화요일 이 종목은 왜? 탑7 검색하겠습니다. CJ E&M, 호텔신라, 삼성전기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보험주 먼저 볼까요? 사실 악재가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손해율이 증가했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들이 참 많이 나와서요.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이 보험주들이었는데 이제 좀 싸졌다는 인식이 강해진 걸까요? 어제 오늘 유독 강한 거 있죠? 보험주들 오늘 시장에서 많게는 6% 이상 뛰어오르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요.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배당주를 하나로 또 꼽아봤습니다. 이번에 여름 보너스를 지급할 기업들이 한 44개 기업인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배당을 했었던 업체들,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대교, 코웨이 대표적이고요. 중간 배당 실시하는 업체 가운데 오늘 주가 잘 나가는 업체가 쌍용양회 7%대 강세고요. 그리고 SK가 올해 첫 반기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중간 배당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요. 중간 배당 기준일이 오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27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MLCC 업황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드렸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올 하반기에도 이거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위기 팽배하고요. 무엇보다도 5G 시장이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투자하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0.3% 강세고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OCI를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한 구간일까요?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75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업황이 엄청 좋아질 것이라는 컨셉보다는 더 떨어지겠는가? 이제는 좀 올라서도 되지 않나라는 시각 쪽이 조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4,500원. 이거 저가 매수 기회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보겠습니다. 수급 좋아서 꼽아봤는데요. 오늘 주가도 많이 오르네요. 4.7%의 상승입니다. 기관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일매일 거의 사들이다시피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 최근 BGF가 헬로네이처라는 식품 온라인몰을 인수했는데 이와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편에서 있습니다. 21만 500원이고요. 또 하나의 수급주, 호텔신라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어제 그렇게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많이 사더라고요. 오늘도 장중 기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순매수 잡히고 있고요. 이슈로는 공항 면세점 이제 선정하고 있는 거, 이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22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두시죠. CJ E&M 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이제 E&M과 오쇼핑이 합병을 하게 되죠. 둘이 합쳐서 내는 시너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한 개.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또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됩니다. 1%대 강세입니다. 종목 분석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 많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은 그래도 있긴 하네요. CJ E&M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네, 그래요.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홈쇼핑에 누구죠? 슈퍼주니어인가요? 슈퍼주니어가 네. 한번 나와가지고 매진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거 뭐였죠? 네. 롱패딩. 그런가 네. 아이템은 그거였던 네. 걸로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네네.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어느 정도로 융화를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류가 아직까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결국에는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국권적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무역 수지만을 봤을 때 4위권이에요. 그만큼 이 동남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디어 컨텐츠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CJ E&M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네.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 엔터 관련주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무형의 자산을 유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인기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마약이라는 또 연관 검색어로 또 주가 크게 빠졌던 게 사실이었고, 하지만 이제 CJ E&M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J E&M 같은 경우에는 무형이라고 하기에는 제작사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그램 기반에 대한, 그리고 영화 산업의 기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여타의 엔터 관련주와는 좀 더 특별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M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의견 좋아요. 앞으로도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볼게요. 호텔 신라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1분기 때 뭐 면세점 뭐 장난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거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하반기에 6호 들어오면 더 난리 난다 뭐 얘기서부터 다양한 호재들이 많았었어요. 호텔 신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판단 가능할까요? 그죠. 사실 이제 호텔 신라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중국 관광객의 기합수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회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표면적인 부분은 그건데요. 그러면 또 내부적인 또 우리가 또 여의도 증권가에서만 돌아다니는 소식에 의하면 사실 CEO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부회장 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자체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혼 같은 경우에도 쉽게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어느 정도 삼성과 안에서의 자리매김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럴 가능성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면세점이라는 부분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면세점을 낙찰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오히려 주가는 더욱더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는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더 드리면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주가 한번 같이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고가 권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전에 2015년도에 고가 권역이었던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크게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면세점 발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고가 권역이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에서도 의견 좋아요를 한번 받아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BGF 리테일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탑7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종목들의 선정된 종목들의 성격을 보니 약간 내수주 쪽,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뭐 좀 강한 모습인데요.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뭐 지금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생활권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종목군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종목보다는 좀 쉬운 걸로 좀 풀어 나가자라는 개인들의 수급에 투자 심리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산업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그 편의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편의점이 잘 되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전혀 모르겠어요. 명동? 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요? 네네. 그래요? 직장인이 많은 곳에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객단가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학교 근처인데, 학교 근처는 이제 고등학생들 위주기 때문에 객단가가 상당히 낮아요. 대신에 이런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이 ASP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이런 직장인 부류거든요. 그럼 그 직장인들이 왜 소비를 하느냐를 우리가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불황형, 알뜰형 소비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이 다시 한 번 더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예전에는 사실 나이 드신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보시더라도 야 편의점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2+1 상품이라든지 1+1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상당히 다양화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지금은 동네마다 하나씩 편의점이 늘면서 결국에는 그 편의점 사장님들은 돈은 못 벌지만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을 본다면 이런 BGF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GS 리테일 이런 편의점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유일하게 상장이 안 된 편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일레븐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상장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개다. 네.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찍을까요? 네, 시장 뭐 트렌드에 괜찮죠. 맞게요. 뭐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고요.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OCI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십시오. 이 종목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도 될지요? 이 OCI가 일단은 빠지는 게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이 정부 정책에 맞게끔 했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태양광만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땅값으로 올리는 행위 자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악용 사례고 지금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청산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를 우리가 좋은 판단이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청산 가치라는 것은 현재의 현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성 가치는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저평가 기조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면서 네, 저는 네. 좀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네. 많나 봅니다. 뭐 그나저나 떨어지는 걸 잡으면 손에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염두에 그죠? 두겠습니다. 네.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왜 이럴까요? 어제도 3%대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호가 들어갔거든요. 또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3% 이상의 하락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흘러내리는 모습. 코스닥 시작에서는 그동안 좀 버텼었던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나 제약이라든지 낙폭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신라젠의 급락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뭐 5에서 많게는 7% 이상 급락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은 좀 네.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정이 될까요? 이게 계속적인 이런 뭐랄까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래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들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다시 투매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다시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시장을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연 4차례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환율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히려 그냥 환율이 지금부터 원화 약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네.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답이 나온 거예요. 원화 약세구나가 되는데 지금은 원화 약세 기조로 가는 듯 하나 또다시 조정 상태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환해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수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도 상당히 포지션이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의 현재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이나마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당장에 보실 때는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뭐랄까요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또 이제 장 마감 임박하고 더 네, 확대되는 그렇죠.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호가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신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장 초반 잠시 혼조세를 보였던 지수는 또다시 하락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저가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중 2336선까지 밀려났고요. 지금도 지수가 1.5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점점점 낙폭을 확대하더니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814선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기술주 위주로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를 좀 지탱하나 싶었지만요. 바이오주 속절없습니다. 셀트리온이 5.90%까지 밀리면서 28만 7천 원의 장마감 준비하고요. 포스코도 4.63%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6월 19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선진국의 긴축통화 정책에 대한 여파, 원화 약세까지 줄줄이 악재가 겹치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6% 밀리면서 2338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저가 대비는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네요. 2.71%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817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그중 외국인의 하락세가 주도적이었습니다. 1,810억 원을 매도했는데 장중 사자에서 팔자로 돌아서더니 6일째 셀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전기전자, 의약품 위주로 매물을 출했습니다. 기관도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371억 원 팔았고 다만 개인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1,788억 원 순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는데요. 364억 원 순매수 우위였습니다. IT 부품주 위주로 매수에 가담했죠. 다만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 273억 원, 기관 135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이 2차 회의를 앞두고 약세였습니다. 주가는 6.5%까지 밀리면서 40만 원 내줬고요. 38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내일이면 대신제를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죠.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부터 시작된 불안한 투자 심리 연출은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퍼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나란히 6에서 7% 급락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노스 상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더니 2.11% 하락적으로 급격하게 선회했고 7,890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